지식을 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동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뭔가 만든 거 발표하고 그걸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팅커링, 그게 반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위키피디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그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브리테니커가 훨씬 좋았죠. 유명한 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으니. 하지만 결국에는 위키피디아가 훨씬 더 지금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에는 돈을 받지 않아도 뭔가 위키피디아에 쓸만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수가 많으면 달라진다라는 이 개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봤던 교육이 뭐냐면 리더십 교육이었어요. 지금 요새 리더십 교육 하나요? 그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증발해버렸어요. 리더십 교육센터를 다 딴 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사실은 영재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이런 개념들이 바뀌어서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 때만 해도 문맹률도 너무 높고 사람들이 잘 이런 거를 학습하는 게 너무 부족했어요. 기본 소양이. 하지만 그런 교육 자체가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나왔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예요. 그래서 그런 주입식 교육이 들어가던 시점에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를 가르치시던 시점의 교육이 지금 많은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면 왜 지금 현재의 교육은 바뀌지 않았을까? 왜 학교는 교도소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왜 주입식 교육을 계속하고 왜 단편적으로 그런 수동적 학습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개인들이 그때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은 빈자의 개념이었어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채워줘서 뭔가 하게 만들어야 돼. 직업을 갖게 해주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구성주의 교육에서 나온 개념들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야. 그래서 남미에 있는 도시에 가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하게 했더니 엄청난 사회적 인재로 성장하더라. 이런 실험들이 대거 성공하면서 이게 지식을 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동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인간은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의 스스로에 대한 것들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요새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 예쁜 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거기 보면 다 나오는 게 미투하고 위두예요. 개념들이. 작가가 아예 작정하고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도와주는 그 남자는 뭐예요? 그거 다 들어주죠. 지지해주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키워드가.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사회적 인정이에요. 스스로 자존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지 세워질 수 있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여성이나 약자 아니면 이런 사람들, 소외계층한테 자존감을 넣어주는 것들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사실 이런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보는 저런 뷰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한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보면 스스로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렀으나 이제 인간 본성에 의해서 능동적 창조자로서의 변모를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화 시대나 인터넷 초기에는 정보 자체를 그냥 공유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더 창조적인 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개인들이.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법, 여기서의 메이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창작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하는, 기존에 없었던 걸 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영어하고 한글 차이인 것 같아. 한국에서 만들기라고 하니까 피지컬하게 뭔가 만들기라고만 한정하는데요. 실제 메이커 운동에서의 것들은
인간들이 만드는, 창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메이크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위키피디아에 뭔가 공유하는 것들을 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건 좀 나온 지 됐죠. 인스트럭터블스에선 DIY의 위키피디아예요.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렇게 kom꼼하게 단계별로 재료는 어디서 사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소재, 뭐 기저귀 개는 법, 키스 잘하는 법, 크레용을 재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물을 태양열 판넬로 데우는 방법, 그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도 사실은 되게 자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다가 사실은 이걸 인수한 회사가 나와요. 이 프로젝트를. 그게 오토데스크예요. 오토데스크 회장님은 메이커 무브먼트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분은 개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목재를 주로 다루는데 목재를 다루면서 실제 캐드나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 그래서 저분도 50년대부터 60년대생 사이.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문화를 접했었던 1세대들이 이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전 세계 테크놀로지의 그 리더들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관념은 해커윤리예요. 해커윤리는 어떤 거냐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이런 실험을 했죠. 토마토 캔만으로 $20 갖고 한 달 동안 버티기,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왜 했냐면 아무리 쫄딱 망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네?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죠. 4조짜리 로켓을 날려 먹습니다. 그래도 해요. 리스크 테이킹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페이스X,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나사에서 이때까지 발전시켰던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실제 가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고요. 해커 윤리는 누군가 그냥 내가 시간이 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문화고, 그런 일에 열광하고 그런 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해커 윤리와 디지털 시대의 장인이라고 하는 이 리눅스 문화를 이끈 리너스 토르발즈가 쓴 책을 보면 피자와 콜라만 있다면 공동체가 원하는 흥미로운 일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선언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죠. 피자와 콜라만 먹으면 얼마나 영양 상태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흥미로운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바치겠다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관념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은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가치가 정말 변하는구나. 이들이 원하는 건 차나 집이 아니에요. 다른 가치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는 너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스트럭터블스.com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 무엇이든 공유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DIY 형태의 위키피디아인데, 이런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활동들을 보고 데이도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랄리 미디어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스크림에서 일하시면 잘 모르시나?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을 굉장히 많이 발간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거기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고 미디어에 굉장한 선구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들도 해커 세대, 해커 윤리를 가진 세대고, 팀 오라일리도. 거기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데이드 오티가 웹 2.0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웹 1.0 때는 단순한 정보를 소비했으면 웹 2.0 때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가는 거죠. 그리고 웹 2.0 때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드 오티가 이제 인스트럭터블스가 막 활성화되는 걸 보고 제안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잡지를 만들어 볼까? 그게 메이크 매거진이에요. 오랄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분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책을 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 1950년대, 6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출판을 담당했던 그 에디터는 로저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은 50년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매크로일에서 29년 동안 교과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제 책을 퇴직하고 이 회사로 와서 일을 하신대요. 그 메이크업 페어의 플래그십 라이센스를 담당하시는 셰리어스는 머리가 하얀 백발 할머니세요. 그리고 데이드 오티도 그때 생이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 차고에서 자기가 미니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매거진을 만들어서 그 DIY를 즐기는 사람들을 한번 규합해보자 라고 했던 게 메이크 매거진이었고, 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하자. 그게 메이크업 페어였습니다. 근데 이 관념들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나눠주니까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들은 흥미로운 거래요. 그 흥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 키워드가. 볼링한 걸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메이크업 페어는 좀 실패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선 사기업이 들어왔어요. 공동체 개념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귤이 회수를 건너면서 탱자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좀 잘못된 케이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페어가 전 세계적으로 메이크업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는 건 나라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걸 공동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학습 공동체나 아니면 그 공동체 육아 학습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 페어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관람객 수예요. 제가 2007년 2번 할 때 이 2번을 다 갔었거든요. 전시자로. 근데 정말 이런 공간에서 한 둘이서 전시해요. 정말 큰데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공간에 한 4, 5명 전시하고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다녀요. 핸드폰이 안 터지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아졌고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학관이 주도를 해서 저 메이크업 페어를 열고 있고, 그쪽은 과학의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약간 재밌는 취미 형태로 좀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중국에서는 도시마다 좀 틀린데 크니까 심청 같은 경우에 시드 스튜디오가 주축이 돼서 좀 재미있는 거를 사업화시키는 젊은이들이 시작을 했다가 그게 약간 그 중국 정부의 창업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이제 그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심천 쪽에서 되게 유명한 메이커 커뮤니티 멤버인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심천이 메이커의 성지가 됐을까? 근데 거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하늘은 높고 북경은 저 멀리 있다. 그러니까 북경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심천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경은 전통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었지만 심천은 홍콩이랑 가까우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념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커 운동은 사실은 메이커 교육을 얘기하려면 메이커 운동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 메이커 운동을 주축으로 퍼지다가 2006년도부터 이 메이커 운동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 미니 컴퓨터 문화가 생긴 40년 전부터 메이커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커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메이커 운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 이들은 공동체가 흥미로운 어떤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공유를 해서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발전시키는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만 포커스를 두냐면 만드는 법, 요것만 배워요.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기보단 수동적이다, 아직. 그래서 메이커 운동선언을 이제 마크 해치, 그 테크샵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메이커 상업용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다가 좀 지금 실패한 걸로 판명이 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경험한 가치를 이제 많은 곳에 전파를 시켰고, 그리고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크 해치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메이커 운동 선언문을 만들어요. 그 선언문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메이커가 어떤 건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튜브